대구 시립희망원의 인권침해 실상이 국가기관에 의해 37년 만에 규명됐습니다. 대구 시립희망원에서 20여 년을 지낸 한 입소자를 만나봤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일부 생존권을 놓고 K리그2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영풍 석포제일연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재판을 받는 와중에 법 위반 사항이 또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는 조금 쌀쌀합니다. 여전히 일교차 크겠고요. 수능일인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가운데 밤 늦게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큰 일교차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6도, 안동은 5도, 김천은 1도로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9도 선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2025학년도 수능일입니다. 올해도 수능 한파 없이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비는 내일 밤부터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남부에 5에서 20mm,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5mm 안팎으로 모레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모레 사이 내리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보다 높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시립희망원을 포함해서 한때 불황인으로 불린 노숙자들의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 침해 실상이 국가기관에 의해 37년 만에 규명됐습니다. 여성 입소자가 출산하면 곧바로 해외 입양을 보내는 등 인권 침해가 만연했는데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립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립위원회는 대구 시립희망원을 비롯해 서울시립갱생원, 대전 성지원, 충남 양지원, 경기 성우현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 침해 행위를 발표했습니다. 강제 수용,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 강제 노역 등입니다. 특히 대구 시립희망원은 강제 수용한 신규 입소자를 신규동이라는 공간에 격리 수용하고 규칙을 위반하면 신규동 독방에 감금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용자를 정신병원에 격리했습니다. 여성 입소자가 출산하면 곧바로 해외 입양 알선 기관에 전원하고 친권 포기를 강요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과거 불황인 수용시설의 강제 수용, 폭행, 강제 노역 등의 인권 침해를 규명했습니다. 대구 시립희망원에서는 규칙 위반자에 대한 장기간 독방 감금과 정신질환자로의 분류 수용이 있었고 해외 입양 목적의 친권 포기 강요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1970, 80년대 정부는 사회 정화라는 명목으로 불법 단속과 강제 수용을 지속했고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피해 회복 조치, 특별법 제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대구시가 부산시처럼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대구시립희망원을 둘러싼 여러 진실들을 밝히고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 지난 1987년 인권유린 실체가 폭로된 부산 형제복지원과 달리 대구시립희망원 등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실상이 37년 만에 규명됐습니다. 총체적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 및 지원 등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붙잡혀서 대구 시립희망원에 끌려와 지옥 같은 20여 년을 지낸 한 남성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봉수 씨인데요. 전 씨가 잃어버린 24년을 증언하기 위해서 어렵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변예주 기자 보도합니다. 20년 넘게 잃어버렸던 동생을 품 안에 안아봅니다. 한없이 쓸어보는 얼굴, 그동안의 고통은 각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올해 60살 지적장애를 가진 전봉수 씨는 35살이던 1998년
대구희망원에 강제 입소됐습니다. 누나와 살던 어느 날 충남 천안역에서 한 스님이 전 씨를 승합차로 끌고 갔다고 말합니다. 잠이 오더라고요. 그거 죽 먹으니까. 죽 먹고 나가지고 자고 시방원 들어가니까는 눈 떠보니까는 시방원 아니에요. 영문도 모른 채 독방에 갇혔습니다. 입소자들이 격리되는 신교동이었습니다. 거기 식당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밥 다 먹고 나가지고 들어가면 또 문 잠그고 그래. 생활관으로 옮겨지고 나서는 좁은 방에서 7, 8명과 함께 새우잠을 잤습니다. 폭력은 일상적이었고 도망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잘 때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여기 코 때려가지고 죽고 또 도망가면 또 잡혀가지고 또. 대구희망원 안에서는 종이 가방을 만들고 청소 등 온갖 일을 강요당했다고 말합니다. 화장실에 청소하다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내가 죽을 거 살았다니까요. 살려달라니까 아무 얘기도 없고 사람들이. 희망원이 만든 전 씨의 생일은 진짜 생일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찾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큰 오빠가 매일 그 역전 천안역 그런데 왜 노숙인들 생활하는데 그런데 가보고 무료급식소 매일 가보고 밤낮으로 가서 그냥 매일 지키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2022년 11월 기적같이 전 씨와 가족이 만났습니다. 대구 희망원에서 나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서 살던 전 씨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진짜 생일을 찾고 경찰에 가족을 찾아달라고 신고한 겁니다. 잃어버린 24년의 시간, 이들은 누구에게도 사과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국가에서 방치해놓고 이 인간을 잡아다 인간 노예로 저렇게 한다는 게 저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지요. 그거는. 짓밟힌 세월에 대한 보상은 권고에 그쳤고 전 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비소가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재련소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환경부 점검에서 석포재련소가 법 위반 사항이 또 적발돼 무려 3번째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재련소의 비소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2번째 공판이 어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박영민 대표이사, 배상윤 석포재련소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문제의 비소가스가 통상적인 공정에선 발생하지 않아 사고를 미처 예견할 수 없었고 따라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가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표와 배 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과 영풍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석포재련소가 또다시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달 초 진행된 대구환경청의 수시 점검에서 석포재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 11기 가운데 7기의 작동을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대구환경청은 중대 위반이라며 조업정지 열흘 처분을 환경부에 의뢰했습니다. 이번 처분이 확정되면 석포재련소는 2021년 열흘 조업정지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2개월 조업정지 처분에 이어 최근 5년간 무려 3번째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지역에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영풍 측의 인식이나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과 지역사회와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면서 윤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역사회에 기반한 기업에서 윤리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퇴출되고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봅니다. 경상북도도 이번 국감에서 요구된 석포재련소 이전 대책 TF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실제 이전과 후적지 개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등 석포재련소를 향한 지역의 압박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위권으로 추락해 일부 생존권을 놓고 K리그2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데요. 대구는 이번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강등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지 서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구FC의 창단 이후 K리그에선 유일했던 플레이오프는 2015년 2부 시절이 전부입니다. 당시 2부인 K리그 챌린지에서 마지막 4경기를 1무 3패로 마무리하며 자동 승격을 놓쳤던 대구. 홈에서 치렀던 플레이오프에서 수원FC에 패하며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대구는 결국 승격을 한 시즌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당시 대구FC는 이곳 대구 스타디움을 홈으로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승격 이후 DGB 대구은행파크 개장과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로 승승장구를 거듭한 대구FC. 아시아 무대를 향한 플레이오프에서는 짜릿한 승리의 기억도 있던 대구. 강등 위기가 있던 2022년은 파이널 라운드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 살아남았습니다. 너무나 무너진 2024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인천과의 맞대결과 전북현대의 결과에 따라 10위와 11위 사이 순위가 결정되는 대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 2주 정도 인천하고 마지막 경기가 남아 있는데 마지막 홈에서는 꼭 승리로 마무리를 하고 그대로 좀 이제 세징야도 그때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레이오프 위치에 높은 위치에 가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K리그2에서 올라올 상대 후보는 다양한 상황. 대구가 어느 팀을 상대로 어떤 결과를 거둘지 생존이 걸린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외출은 거의 하지 않고 고립된 채 우울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고립 은둔 청년이 울산에만 10,000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지닌 채 힘든 현실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전문 기관이 울산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MBC 이다은 기자입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직장을 그만둔 30대 남성. 2년 가까이 집에서 혼자 지내며 사회와 고립된 채 생활했습니다. 집에서는 계속 그냥 누워 있었고요. 의미 없이 TV 같은 거 틀어놓고 배고프면 배달시켜서 먹고 그러다 졸리면 다시 자고.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은둔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힘들어도 손을 내밀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가족들한테 어차피 털어놔도 원래부터 소통을 잘 안 했었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견뎌야겠다. 지역 청년 26만 명 가운데 10,000명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은둔 청년을 위한 울산 청년 미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14명의 전문 인력들이 심리 상담을 통해 상태를 진단하고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 병원과 대학들과도 협력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밀착 관리도 지원합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서 개입하고 어느 정도 이제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는 심리 상태가 되었을 때는 탈고립 계획을 세워서 다양한 교육이든 활동이든. 청년 미래센터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홀로 가정을 돌봐야 하는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와 돌봄 서비스로 가정을 홀로 책임지는 짐을 덜고 진로와 취업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어려운 현실 때문에 미래를 꿈꾸기 힘든 청년들. 이들에게 기댈 언덕을 제공하는 청년 미래센터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네, 국내 3대 포도 주산지로 불리는 충북 영동군에는 와인을 만드는 소규모 와이너리가 밀집해 있습니다. 수입 와인과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에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농민들이 모여서 대량 생산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와인 공장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MBC 충북의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스째 실린 포도가 컨베이어 벨트에 통째로 쏟아집니다. 운반된 포도는 곧바로 줄기와 알맹이가 분리됩니다. 파이프를 통해 발효 탱크로 옮겨지면 발효와 숙성을 거쳐 병입과 라벨링까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영동군과 지역 와인 농가 12곳이 6년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만든 와인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필요한 인력은 3명뿐. 개별 와이너리에 비해 작업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들을 만들 수 있고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활성화되면 조금 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저렴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유일의 포도 와인 산업 특구인 영동군에는 34개의 소규모 와이너리가 모여 연간 4만 1,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연간 최대 150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기존 와인보다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깨끗하다는 뜻의 끌로아르라는 공동상표로 유통할 예정인데 올해는 캠베럴리 품종의 헤드와인 50톤을 선보이고 내년에는 6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전국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하는 게 목표입니다. 50톤 정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차츰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으로 있고요. 생산된 와인이 판매 정착을 위해서 그 기간이 약 3년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와인은 우리 땅과 기후 환경에서 만들어져 한식과 잘 어울리는 와인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과 싼 가격 이외에도 우리 입맛에 잘 맞는 와인을 만드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대구시 군사시설 이전 정책관을 상대로 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용역이 늦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어제 열린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군부대와 미군부대 관련 용역 진행이 미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할 때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 나왔습니다. 또 국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투명하게 부지를 결정할 것과 부대 후적지 개발 때 시민추진위원회와 논의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국가교육 돌봄 책임 강화, 교육의 디지털 전환 등 18개 지표를 모두 통과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지원 강화, 다문화 교육 지원 강화, 학력 향상 지원 강화 등 다수의 지표에서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에 최우수 교육청으로 뽑힌 대구시 교육청은 내년에 교육부로부터 8억 2,500만 원의 특별 교부금을 지원받습니다. 최근 일명 스노우크랩이라 불리는 일본산 암컷대게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경상북도가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해양경찰과 협력해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산 대게와 국내산 대게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원산지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민들은 국내법상 몸 길이 9cm 미만의 대게와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과 유통이 금지돼 있으나 일본에서는 8cm 이하의 대게까지 포획할 수 있어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된다며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다음 달 6일까지 소장품 구입 접수를 합니다. 올해 수집 범위는 1950년 이전 대구 근대미술과 1980년대 대구 현대미술 또는 한국 현대미술사의 주요 작품 그리고 국제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작가와 소장자 그리고 화랑 등 법인이 석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 구입품은 모두 심의 절차를 통해 최종 구입은 대구미술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요즘 큰 일교차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6도, 안동은 5도, 김천은 1도로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9도 선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2025학년도 수능일입니다. 올해도 수능 한파 없이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비는 내일 밤부터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남부에 5에서 20mm,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5mm 안팎으로 모레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모레 사이 내리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흐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는 오늘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6도, 성주는 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성주 모두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5도, 봉화는 5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18도, 봉화는 16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18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보다 높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